한양 외곽 낡은 주막 앞. 월서는 손에 쥔 7냥짜리 돈주머니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내 전 재산인데. 월서는 돈주머니를 꼭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주막을 꾸려온 그녀에게 7냥은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돈으로 노비 한 명을 사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온 인신매매업자가 2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녀석이 석주라는 놈인데 빚을 못 갚아서 팔려온 놈이요. 힘은 좀 없어 보여도 말 잘 듣고 순해요. 인신매매업자가 석주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월서는 석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키는 훤칠하지만 어깨는 좁았고 손은 곱기만 해서 주막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사람 주막 일할 줄 알아요? 월선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야 뭐 시키면 하겠죠. 노비인데 뭘. 인신매매업자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월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재산 7냥을 꺼내 건넸습니다. 여기 있소. 잘 샀어요, 주모님. 후회 안 할 거요. 인신매매업자는 돈을 받아 품에 넣고는 매매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월서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신매매업자가 떠나자 주막 안에는 월선과 석주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말 잘 들어야 해. 알겠어? 월선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석주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주인 마님. 됐고, 일단 저 장작부터 패봐. 월선이 마당 한쪽에 쌓인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석주는 도끼를 들었지만 나무를 제대로 패지 못했습니다. 도끼질을 할 때마다 나무는 옆으로 튕겨나갔고 석주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어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월선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물이라도 길어와봐. 석주는 물동이를 들려고 했지만 무거워서 비틀거렸습니다. 아이고. 석주는 물동이를 놓치고 말았고 물이 쏟아져 마당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월선은 허리에 손을 얹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아니, 7냥 주고 이런 사람을 샀다고? 그날 저녁이 되어 월선은 석주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석주는 긴장한 얼굴로 방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와. 월선이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석주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자 월선은 문을 닫고는 책상 서랍에서 장부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장부책을 펼치는 순간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주인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석주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책을 석주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봐. 석주가 장부책을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25냥이라는 숫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빚이 25냥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월선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외쳤습니다. 주인 마님, 진정하십시오. 석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월선은 주저앉으며 석주를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할게. 나 노비가 필요해서 너 산 거 아니야. 예. 석주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김판서라고 악덕 양반이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빚을 갚으라고 계속 들볶는데.
월선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혼자 과부라고 무시하고 주막을 빼앗으려고 해. 그래서 생각한 게 남편이라도 있는 척하면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석주는 월선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보니까 빚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나 이제 어떻게 해?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 마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사실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주막 일을 할 줄 모릅니다. 그건 오늘 하루 종일 봐서 알아. 월선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몰락한 선비 집안 출신입니다. 평생 글만 읽다가 아버지의 빚 때문에 노비가 되었습니다. 석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월선은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나는 남편이 필요해서 노비를 샀는데 알고 보니 쓸모없는 선비를 산 거네. 죄송합니다. 석주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월선은 한숨을 쉬며 장부책을 덮었습니다. 에이, 됐어. 이미 산 건데 뭐. 그냥 남편 역할이나 잘해줘. 그때 주막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모 있소?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월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들 김판서 부하들이야. 월선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서 나가서 남편 역할 좀 해봐. 월선이 석주를 떠밀었습니다. 석주는 어색하게 일어나 주막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건장한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석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린 김판서님 부하요. 주모 어디 있소? 사내 중 하나가 석주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아, 저기 있소. 주모. 월선이 나와 석주 옆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김판서님께서 빚 갚으라고 하셨소. 언제까지 미룰 셈이요? 사내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월선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무슨. 그런데 당신 옆에 저 사람은 누구요? 사내가 석주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월선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요. 남편? 과부 아니었소? 사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최근에 재혼했소. 월선이 석주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석주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사내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래. 어쨌든 빚은 갚아야 하오. 사흘 안에 돈 마련 못하면 주막 빼앗을 거요. 사내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월선과 석주는 문이 닫히자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석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월선은 석주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자고 내일 생각해보자고. 다음 날 아침 월선은 석주를 주막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오늘부터 주막 일 배워야 해. 일단 불부터 지펴봐. 월선이 아궁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석주는 장작을 집어 아궁이에 넣고 불을 붙이려 했지만 연기만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기침. 석주가 연기에 휩싸여 기침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라 불씨를 먼저 살려야지. 월선이 석주를 밀어내고
직접 불을 지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자 월선은 솥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물 부어. 석주가 조심스럽게 물을 부었지만 손이 떨려서 물이 밖으로 튀었습니다. 어휴, 조심해. 월선이 소리쳤습니다. 석주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 마님. 됐어, 됐어. 그냥 저리 비켜나 있어. 월선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주모, 국밥 하나 주시오. 예, 금방 갑니다. 월선이 부산하게 국밥을 담았습니다. 저 손님한테 갖다 드려. 월선이 석주에게 국밥 그릇을 건넸습니다. 석주는 조심조심 걸어갔지만 문턱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아, 국밥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 저런. 월선이 달려왔습니다. 손님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월선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때 주막 문이 벌컥 열리며 건장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월선아. 어머, 복돌이 오빠. 월선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복돌이는 월선의 주막 단골 손님으로 동네에서 이름난 건달 출신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누구야? 복돌이가 석주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새로 들어온 일손이에요. 월선이 대답했습니다. 복돌이는 석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허약하게 생겼네. 주막 일할 수 있겠어? 그게 아직 서툴러서요. 월선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돌이는 바닥에 엎질러진 국밥을 보고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 국밥도 제대로 못 나르나? 월선아, 너 사람 잘못 뽑은 거 아냐? 알아요, 알아. 그냥 좀 도와주려고요. 월선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석주는 귀까지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이, 됐어. 일이나 빨리 배워. 월선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주막이 조용해졌습니다. 월선은 석주와 함께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월선이 석주에게 밥그릇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주인 마님, 제가 너무 쓸모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석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월선이 위로했습니다. 그때 주막 문이 열리며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월선아. 어머, 춘애 언니. 월선이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춘애는 월선의 유일한 친구이자 한양 기생집에서 일하는 기생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월선이 물었습니다. 춘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선아, 큰일 났어. 김판서가 내 빈 문서 들고 다니면서 주막 빼앗을 궁리하고 있대. 뭐라고요? 월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생집에 오는 양반들 얘기 들어보니까 김판서가 내 주막 땅이 좋대. 여기 개발하면 돈이 될 거라나 뭐라나. 춘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월선은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떡해. 빈 문서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빈 문서 한번 보여줘봐. 춘애가 말했습니다. 월선은 서랍에서 빈 문서를 꺼내 춘애에게 건넸습니다. 춘애는 문서를 들여다봤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한글 잘 못 읽어서.
이거 누가 좀 읽어줘야 할 텐데. 그때 석주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 월선이 석주를 쳐다봤습니다. 예, 저는 글을 읽을 줄 압니다. 석주가 말했습니다. 월선은 빈 문서를 석주에게 건넸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봐. 석주는 문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읽던 석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 월선이 급히 물었습니다. 이 문서 여러 번 고쳐 쓴 흔적이 있습니다. 석주가 손가락으로 문서를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빚의 액수가 처음에는 10량이었던 것 같은데 위에 덧칠해서 25량으로 바꿔놓았어요. 정말? 월선과 춘혜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이상합니다. 원래 날짜를 지우고 다른 날짜를 적어 놓았어요. 석주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게 위조 문서란 말이야?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석주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월선은 석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너 글 정말 잘 읽네. 감사합니다, 주인 마님. 석주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춘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월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지. 석주, 제대로 된 증거 찾을 수 있어? 노력해 보겠습니다. 석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주막 문이 거칠게 열리며 사내들이 들어왔습니다. 주모, 이 행수가 관아 사람 둘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월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관아 명령이요. 이 주막을 조사하겠소. 이 행수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조사라니요? 무슨 조사요? 월선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제 손님이 이 주막 음식 먹고 배탈이 났다고 고소했소. 이 행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 일 없었는데요. 월선이 억울하게 항변했습니다. 증거가 있소. 여기 고소장이 있소. 이 행수가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관아 사람들이 주막 안을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 여기 상한 음식이 있소. 한 사람이 항아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아직 안 쓴 재료인데요. 월선이 해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업 정지요. 당분간 장사 못하오. 이 행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누명이에요. 월선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석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관아 규정을 보면 영업 정지는 최소 3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석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뭐? 이 행수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는 반드시 관아 책임자가 함께 와야 하는데 지금 책임자는 어디 계십니까? 석주가 계속 따졌습니다. 이 행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규정을 어긴 건 당신들입니다. 석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행수는 관아 사람들을 데리고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가주지. 하지만 다음엔 더 심하게 괴롭힐 테니까 각오해. 이 행수가 협박하듯 말하고는 주막을 나갔습니다. 월선은 석주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관아 규정까지 알아? 책으로 읽었습니다. 석주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춘혜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멋있는데? 월선아, 너 좋은 사람 뽑았어. 월선은 석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7냥 값은 하는 것 같네. 하지만 월선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김판서의 괴롭힘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월선의 주막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에는 이맘때 손님들이 북적였는데 월선이 빈 주막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인 마님, 제가 시장에 다녀와서 들었는데요. 석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김판서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 주막에 오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석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월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끝까지 가려는구나. 그때 주막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양반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월선이란 과부가 하는 주막이요? 양반이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더만 누구시오? 월선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최진사요. 저기 있는 저 노비 석주 말이요. 최진사가 석주를 가리켰습니다. 석주가 어쨌다는 거요? 월선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놈은 원래 내 노비였소. 내가 되찾아 가겠소. 최진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저는 제대로 된 매매 문서까지 받았소. 월선이 항변했습니다. 그 문서는 위조요. 나는 석주를 팔 적이 없소. 최진사가 우겼습니다. 월선은 서랍에서 매매 문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소. 똑똑히 보시오. 최진사는 문서를 빼앗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위조라니까. 내가 쓴 도장이 아니오. 말도 안 되는 소리. 월선이 소리쳤습니다. 석주, 당장 나와. 주인님 따라가자. 최진사가 석주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석주는 월선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이제 월선 마님의 노비입니다. 석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최진사가 석주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월선이 최진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대지 마시오. 석주는 내가 정당하게 산 노비요. 비켜. 안 비키면 너도 다칠 줄 알아. 최진사가 월선을 밀쳤습니다. 월선이 비틀거렸고 석주가 재빨리 월선을 붙잡았습니다. 주인 마님. 그 순간 석주는 최진사의 품에서 문서 한 장이 삐져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석주는 재빨리 손을 뻗어 그 문서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요? 석주가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내놔. 이거 다른 사람의 토지 문서를 위조한 거네요. 석주가 문서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인 마님. 최진사는 남의 땅 문서를 위조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어요. 석주가 월선에게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진사는 당황해서 문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걸 내놔. 당장. 안 됩니다. 이건 증거니까요. 석주가 문서를 품에 감추었습니다. 만약 석주를 되찾아가려고 하시면 이 문서를 관아에 가져가겠습니다. 석주가 차분하게 협박했습니다. 최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너희들 어서 나가시오. 안 그러면 정말 관아에 고발하겠소. 월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진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막을 나갔습니다. 흥, 두고 보자. 문이 닫히자 월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고마워 석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닙니다, 주인 마님. 석주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김판서가 직접 주막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주모. 김판서의 목소리가 주막 안을 울렸습니다. 월선과 석주는 긴장한 얼굴로 김판서를 맞이했습니다. 김판서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월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빚 갚을 돈 준비했소? 김판서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아직은. 월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벌써 한 달이 넘었소. 김판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월선이 애원했습니다. 시간은 무슨 시간? 당장 빚을 갚든지 아니면 이 주막을 넘기시오. 김판서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월선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제발, 제발 조금만요. 월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주는 그런 월선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인 마님. 석주가 월선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닥쳐. 노비 주제에 감히 입을 놀려. 김판서가 석주를 노려봤습니다. 좋아, 마지막으로 사흘만 더 주겠소. 사흘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주막은 내 것이오. 김판서가 으름장을 놓고는 주막을 나갔습니다. 월선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어떡해. 석주는 그런 월선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인 마님,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어? 돈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월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석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선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벽녘 석주는 조용히 주막을 나섰습니다. 김판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증거라도 찾아야 해. 석주는 김판서의 집 근처에 숨어서 기회를 엿봤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김판서가 집을 나섰습니다. 뒤따라 이행수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집 뒤편에서 만났습니다. 석주는 조용히 가까이 다가가 몸을 숨겼습니다. 월선이 주막 사흘 안에 빼앗을 수 있겠소? 김판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빈 문서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행수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문서 잘 위조한 거 맞소? 김판서가 확인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누가 봐도 진짜처럼 만들었습니다. 원래 빚은 10냥이었는데 25냥으로 고쳐놓았으니까요. 이행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석주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역시 위조였구나. 좋아, 사흘 후에 주막 문서를 받아오시오. 그러면 약속한 돈을 주겠소. 김판서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판서님. 이행수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자 석주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판서의 부하 하나가 석주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누구야? 부하가 소리쳤습니다. 석주는 놀라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부하들이 석주를 쫓아왔습니다. 석주는 골목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부하 중 한 명이 돌을 던졌고 그 돌이 석주의 등을 맞췄습니다. 석주는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부하들을 따돌리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막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석주는 쓰러졌습니다. 석주! 월선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주인 마님, 석주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다쳤어? 월선이 석주의 등을 살폈습니다. 김판서와 이행수가 만나는 걸 봤습니다. 그들이 직접 빈 문서를 위조했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석주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월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원래 빚은 10냥이었는데 25냥으로 고쳐놓았다고 했습니다. 석주가 설명했습니다.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석주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석주. 주인 마님. 석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월선은 석주의 상처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이제 증거만 있으면 되는데. 월선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석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월선은 석주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무 위험해. 내가 다칠까봐 걱정돼. 석주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인 마님, 저는 괜찮습니다. 마님을 지키고 싶어요. 월선은 석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마워, 석주. 월선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선과 석주는 춘혜를 찾아갔습니다. 기생집 앞에서 월선이 춘혜를 불렀습니다. 춘혜 언니. 춘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 월선아. 무슨 일이야? 언니 도와주세요. 월선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월선과 석주는 춘혜에게 김판서의 빈문서 위조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춘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필요하겠네. 맞아요. 김판서의 비리를 증명할 증거요. 월선이 말했습니다. 춘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기생집에 오는 양반들이 가끔 김판서 얘기를 해. 김판서가 여러 사람한테 똑같은 짓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 정말요? 월선의 눈이 빛났습니다. 응, 내가 정보를 좀 모아볼게. 며칠만 기다려. 춘혜가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춘혜가 주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월선아, 이것 봐. 춘혜가 종이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월선이 물었습니다. 김판서가 빈문서를 위조해서 재산을 빼앗은 사람들 명단이야. 춘혜가 설명했습니다. 석주가 명단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네요. 석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 김판서가 얼마나 악질인지 알겠지? 춘혜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월선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가서 증언을 받으면 되겠네요. 맞아. 어서 가봐. 춘혜가 격려했습니다. 월선과 석주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떡방앗간을 운영하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님, 저희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월선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도 김판서한테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할머님도 김판서 때문에 땅을 빼앗기셨다고 들었어요. 월선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님, 증언만 해주시면 김판서를 벌줄 수 있어요. 월선이 간청했습니다. 안 돼요. 무서워요. 김판서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섰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거예요.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월선은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김판서가 무서워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월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주는 월선을 위로했습니다. 주인 마님,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때 보부상 덕보가 나타났습니다. 월선아, 덕보 아저씨. 월선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덕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월선은 덕보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덕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 덕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응. 한양에 암행어사가 내려온대. 덕보가 귀띔했습니다. 월선과 석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다 듣지. 암행어사가 한양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있대. 덕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월선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럼 암행어사한테 가면 되겠네요. 그래. 이게 마지막 기회야. 덕보가 격려했습니다. 월선과 석주는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석주는 촛불을 켜고 상소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판서의 빈문서, 위조사실과 피해자들의 명단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월선은 석주 옆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석주, 고마워. 월선이 작게 말했습니다. 석주는 붓을 멈추고 월선을 바라봤습니다. 주인 마님, 저는 마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석주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석주. 월선이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상소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주인 마님, 제가 김판서의 집에 가서 장부를 훔쳐오겠습니다. 석주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월선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석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석주, 너까지 다치면 난 어떡해. 월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석주는 월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인 마님, 이번에는 제가 마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마님이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선은 석주를 안았습니다. 조심해. 꼭 무사히 돌아와. 네, 주인 마님. 그날 밤 석주는 검은 옷을 입고 김판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담을 타고 넘어 서재로 잠입했습니다. 서재 안은 어두웠고 석주는 조심스럽게 촛불을 켰습니다. 책장과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가죽으로 된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장부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김판서가 위조한 빈 문서들의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석주는 장부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김판서의 부하가 소리쳤습니다. 석주는 급히 창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도둑이야. 잡아. 부하들이 석주를 쫓아왔습니다. 석주는 담을 넘고 골목을 달렸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돌을 던졌고 그 돌이 석주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으악! 석주는 고통을 참으며 계속 달렸습니다. 가까스로 부하들을 따돌리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막 문을 열고 들어가자 월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주! 월선이 달려와 석주를 부축했습니다. 석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장부를 꺼냈습니다. 주인 마님 찾았습니다. 석주, 너 다쳤어. 월선이 석주의 어깨를 살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장부만 있으면 김판서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석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석주의 상처를 돌봐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월선이 석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주도 월선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인 마님,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암행어사를 만나러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월선과 석주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머물고 있다는 객주를 찾아갔습니다. 객주 앞에서 월선은 긴장한 표정으로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석주, 정말 괜찮겠어? 네, 주인 마님. 우리가 준비한 증거면 충분합니다. 석주가 품속의 장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객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암행어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월선이 객주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암행어사님은 지금 안 계시는데. 객주 주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발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월선이 애원했습니다. 객주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한참 후 위험 있는 관복을 입은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암행어사다.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암행어사가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월선과 석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 대감님, 저희는 억울한 백성입니다. 월선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말해보거라.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석주가 앞으로 나서서 김판서의 비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판서라는 자가 빈 문서를 위조해서 수십 명의 백성들에게서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석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는가? 암행어사가 물었습니다. 석주는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여기 김판서가 위조한 빈 문서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석주가 장부를 암행어사에게 건넸습니다. 암행어사는 장부를 펼쳐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읽던 암행어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죄다. 암행어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석주는 또 다른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해자들의 명단도 있습니다. 20명이 넘는 백성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석주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암행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알았다.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다. 감사합니다. 어사 대감님. 월선과 석주가 깊이 절했습니다.
며칠 후 암행어사는 김판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관아 군사들을 이끌고 김판서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라. 군사들이 소리쳤습니다. 김판서는 당황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나는 암행어사다. 김판서, 내게 물을 것이 있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김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암행어사라니요? 들어가서 집을 수색하라. 암행어사가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군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판서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어사대감,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 다물어라. 증거가 다 있다. 암행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참 후 군사 한 명이 서재에서 문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사 대감님, 여기서 수상한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군사가 문서 더미를 내밀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문서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것 봐라. 여기 위조한 빈 문서들이 수두룩하구나. 암행어사가 김판서를 노려봤습니다. 김판서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 마라. 증거가 명백하다. 암행어사가 손을 들어 이행수를 불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곧 이행수가 끌려왔습니다. 이행수, 내가 김판서와 함께 빈 문서를 위조했느냐? 암행어사가 물었습니다. 이행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사 대감님,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모두 자백하겠습니다. 말해보거라.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이행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판서님께서 저에게 돈을 주시며 빈 문서를 위조하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관아설이었기 때문에 문서 만드는 일이 쉬웠습니다. 이행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피해를 입었느냐? 20명이 넘습니다. 김판서님은 그들의 땅과 재산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이행수가 계속 자백했습니다. 김판서는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닥쳐라. 암행어사가 호통쳤습니다. 김판서, 너는 백성들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은 죄로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그리고 유배형에 처한다. 암행어사가 엄중하게 선고했습니다. 김판서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끌고 가라. 군사들이 김판서를 끌고 갔습니다. 월선과 석주는 객주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암행어사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월선이라는 분 계십니까? 예, 저입니다. 월선이 일어났습니다. 어사 대감님께서 김판서를 처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문서 한 장을 건넸습니다.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석주가 문서를 읽어주었습니다. 주인 마님, 이건 주막 문서입니다. 김판서에게 빼앗겼던 주막을 되찾으셨어요. 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야? 네, 주인 마님. 우리가 해냈어요. 석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월선은 석주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석주. 내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아닙니다, 주인 마님. 마님이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월선과 석주는 빈 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자유야. 월선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석주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인 마님. 곧 소문을 듣고 단골 손님들이 주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월선아, 정말 김판서를 무너뜨렸다며? 복돌이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오빠. 이제 다 끝났어요. 월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춘혜도 찾아왔습니다. 월선아, 축하해. 정말 잘했어. 춘혜가 월선을 껴안았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정보 모아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월선이 고마워했습니다. 덕보도 나타났습니다. 월선아, 내가 술 한잔 쏘지. 고마워요, 아저씨. 월선이 웃었습니다. 주막은 다시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복돌이가 월선과 석주에게 술을 한 잔씩 따라 주었습니다. 자, 둘이서 축 빼들어. 월선과 석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석주, 정말 고마워. 월선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주인 마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석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주막이 조용해졌습니다. 월선과 석주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석주, 월선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주인 마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월선이 석주를 돌아봤습니다. 석주도 월선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석주가 말했습니다. 월선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나 너한테 마음이 생겼어. 월선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석주는 놀란 표정으로 월선을 바라봤습니다. 주인 마님, 처음엔 그냥 일손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월선이 고백했습니다. 석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인 마님, 저도 마님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곁에 있고 싶습니다. 석주가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선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앞으로 함께하자. 월선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며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월선과 석주가 운영하는 주막은 장사가 번창했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주막 안에서 월선은 바쁘게 음식을 나르고 석주는 한쪽 구석에서 손님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가 뭐예요? 어린 손님이 물었습니다. 이건 인이의 인이란다. 석주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월선은 그런 석주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석주는 정말 선생님 체질이야. 복돌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주막 일은 여전히 서툴지만요. 월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막 문이 열리며 낯선 양반이 들어왔습니다. 양반은 주막 안을 둘러보다가 석주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양반이 석주에게 달려갔습니다. 스승님. 양반이 석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양반을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스승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제자 민수입니다. 양반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석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 정말 민수인가? 네, 스승님. 오랜만입니다.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월선이 다가왔습니다. 석주 아는 사람이야? 예, 주인 마님.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입니다. 석주가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일어나 월선에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월선이에요. 월선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석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스승님은 훌륭한 선비이신데. 석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여기서 지내고 있네. 스승님, 저 지금 한양에서 관직을 얻어 일하고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한양으로 올라오셔서 서당을 여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수가 간절하게 제안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네. 석주가 월선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월선과 석주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스승님. 민수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월선은 석주에게 물었습니다. 한양 가고 싶지 않아? 아닙니다, 주인 마님. 저는 마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석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월선은 석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며칠 후 뜻밖의 사람이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위험 있는 노인이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석주가 어디 있느냐? 노인의 목소리가 주막 안을 울렸습니다. 석주는 노인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석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월선은 놀라서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노인은 석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석주야, 드디어 찾았구나. 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석주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내 제자가 알려주더라. 내가 이런 곳에서 주막일이나 하고 있다고. 노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장 나와. 집으로 가자. 노인이 석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월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석주는 이제 제 노비입니다. 노인은 월선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천한 주막 과부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붙잡고 있어? 노인이 월선을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월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석주, 당장 따라와. 과거 시험을 봐서 집안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노인이 석주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석주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월선 마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뭐라고? 노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놈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천한 과부와 살겠다고?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월선 마님은 천하지 않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석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인은 화가 나서 석주의 뺨을 때렸습니다. 탁! 집안의 수치 같은 놈. 노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월선은 석주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노인은 월선을 밀쳤습니다. 비켜! 월선이 비틀거렸고 석주가 재빨리 월선을 붙잡았습니다. 주인 마님, 석주, 당장 따라와. 안 그러면 내가 너를 강제로 끌고 간다. 노인이 석주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석주는 월선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인 마님, 죄송합니다. 석주. 월선이 석주를 붙잡으려 했지만 노인이 석주를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주막 문이 닫히고 월선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춘혜와 복돌이가 달려와 월선을 위로했습니다. 월선아, 괜찮아? 춘혜가 월선을 안았습니다. 언니, 석주가 가버렸어요. 월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걱정 마. 석주는 분명 돌아올 거야. 복돌이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석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석주 없이 주막을 운영하려 했지만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도 석주를 찾았습니다. 주모, 선생님은 어디 갔어요? 어린 손님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볼 일이 있어서 가셨단다. 월선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월선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되어 월선은 혼자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석주, 너 없으니까 주막이 의미가 없어. 월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석주는 아버지의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책들이 쌓여 있었지만 석주는 책장조차 넘기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온통 월선 생각뿐이었습니다. 주인 마님. 석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주야, 밥 먹어라. 아버지, 저 배고프지 않습니다. 석주가 대답했습니다. 이놈아, 밥이라도 먹어야 공부를 하지.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내주세요. 안 된다. 너는 과거 시험을 봐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월선 마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석주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잊어라. 너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 아버지가 냉정하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제자 민수가 석주를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민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수, 잘 왔네. 석주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석주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스승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석주는 민수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스승님께서 주막 과부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문이 아니네. 나는 월선 마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네. 석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석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수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인가? 석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스승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신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석주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석주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주막에서 하신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은 주막에서 백성들을 위해 많은 선행을 베푸셨습니다. 김판서라는 악덕 양반의 비리를 밝혀내서 수십 명의 백성들을 구하셨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석주의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에서 그를 가르쳐 백성들을 깨우치셨습니다. 스승님은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진정한 선비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석주의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주막 과부와의 관계는 받아들일 수 없네. 아버지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르신, 신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심입니다. 스승님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민수가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을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겠군. 민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석주의 방으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일어나세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주가 눈을 떴습니다. 민수, 스승님, 제가 빼내드리겠습니다. 어서 따라오세요. 민수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석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스승님, 진심을 따르십시오. 나중에 어르신께 용서를 빌면 됩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석주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마음은 월선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막 앞에 도착한 석주는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마님, 월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석주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석주, 월선이 석주를 껴안았습니다. 주인 마님, 돌아왔습니다. 석주도 월선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주인 마님. 떠나서 정말 미안해요. 석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월선이 석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석주, 이제 어떡할 거야? 아버지께서 또 찾아오시면. 월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인 마님, 저는 마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빌겠습니다. 석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월선은 석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석주. 다음 날 석주의 아버지가 다시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석주야.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석주와 월선이 일어나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석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석주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정말 그 여자와 함께 살 거냐? 네, 아버지. 저는 월선 마님을 사랑합니다. 석주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월선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저는 석주를 진심으로 아낍니다. 제가 비록 주막 과부지만 석주를 잘 모시겠습니다. 월선이 깊이 절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졌다. 아버지, 석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이제 알겠구나. 신분보다 중요한 게 진심이라는 것도.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월선이라 했나? 내 며느리로 인정하겠다. 아버지가 월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잘 모시겠습니다.
석주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석주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거라.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석주가 물었습니다. 주막만 하지 말고 백성들을 위해 계속 그를 가르쳐라. 그것이 진정한 선비의 길이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주막에서는 월선과 석주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주막 마당에는 단골 손님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해, 월선아. 춘혜가 월선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언니. 월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돌이도 석주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고맙네, 복돌이. 석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덕보가 술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자, 다들 축배 들자고. 모두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월선과 석주의 행복을 위하여. 건배. 주막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월선과 석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주, 정말 행복해. 월선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마님. 석주가 월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어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전 재산 7냥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꽃 피었습니다.